지난 5월 25일이었죠. 그 유병헌 씨가 최초로 머물던 곳으로 이제 추정이 됐던 순천 별장에서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실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이 최초 신고자, 이 시신을 발견한 신고자의 그 녹취 듣고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실밭에서 이 주민 박 씨가 발견을 했는데 최초 이 신고자의 이 녹취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다녔는데 사람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뷔페가 다 돼 있고 타이도 갖다 반대 줄어넣어가지고 거기만 핵 틀어져갖고 있고 그래요. 다른 거 없어. 신고 옷 운동화도 갖다 딱 한쪽에 딱 벗어서 갖다 간절히 놔두고. 네. 방금 이 주민 박 씨 이제 녹취에서도 그랬지만 너무 부패돼 있고 뭐 노숙자인 것처럼 이렇게 알았다. 근데 5월 25일 날 그 흔적이 발견된 뒤에 6월 12일 날 이제 시신이 발견됐다고 이제 이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18일, 한 17일 사이에 이렇게 시신이 빨리 부패했고 또 유병헌 씨의 행적도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패 부분이 시신의 그 빠른 백골화 정도는 사실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거 제가 봐도 많은 시신을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일상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상황은 좀 아닌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말하가 습도가 높거나 하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빨리 부패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25일 날 별장을 빠져나와갖고 거길 산을 헤매다가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 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흔히 말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본다면 다른 것이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하면요. 그럼 다른 제3의 장소를 갔다가 왔을 수도 있고 제3의 장소에서 뭐 피살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유기됐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 가능성이 좀 상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좀 조금 전에도 국가수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솔직히 사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변사체가 유병헌 씨의 것이 맞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의문점이 좀 드는 부분이 지금 뭐 목격자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부패가 80% 이상 진행이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뭐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은 지문을 채취해가지고 변사자가 유병헌 씨가 맞다는 것을 뭐 확인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문 채취가 가능한가요? 백골 상태라고 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처음에는 지문을 채취하려고 했는데 여기 상태가 이제 심하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훼손된 지문을 복원하려고 했었습니다. 1차, 2차에 대해서 복원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면 열을 가해 갖고 원래대로 좀 부풀게 해 갖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 갖고 1차, 2차, 3차까지 되고 그거는 했는데 DNA 확보를 통해서 유병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병헌 씨의 DNA 십지 지문을 다시 확인하고 역으로 이제 확인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그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틀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워낙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의심이 좀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역으로 추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 원래대로라면은 지문을 찍은 걸 가지고 이것을 흔히 말하는 지문 검색 시스템에 돌려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못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사체가 유병헌일 것이라고 확정을 한 다음에 원래 주민등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십지지문. 그걸 가지고 다시 대조하면서 이게 맞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이라든가 의심 같은 것이 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보면요. 신원 확인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진 40일이었습니다. 변사체가 발견된 시점이 6월 12일이었는데 지금이 거진 7월 22일이거든요. 40일 동안인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돼 갖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 같은 경우 구강상피세포를 해서 금방 뭐 2, 3일 안에 금방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패가 됐을 경우는 DNA가 훼손이 많이 됩니다. 됐을 경우는 가장 훼손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뭐냐면 엉덩이 뼈, 대퇴골 안에 있는 조혈모세포 쪽에 있는 그런 안전한 형태, 훼손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뼈 안에 있는 뼈 안에 있는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뭐 표현이 좀 쓰면 뭐 사골이라고 하죠. 이제 예, 표현이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 있는 골수죠, 골수를 뽑아갖고 하게 되면은 가장 안전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보통의 방법보다는 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무용고자 상태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졌다. 일반 변사자 처리를 그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만약에 이 중요한 어떤 피살자라든가 아니면 살인 사건의 부분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죠. 일주일 네. 안에 다 되는 부분인데요. 예. 자, 지금 국과수 이제 서울연구소로 이제 옮겨져서 2차 감식 결과에서도 이 변사체는 유병헌 씨가 맞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DNA 검사 결과인데 지금 친형 유병일 씨와 DNA가 일치했다는 게 이제 1차 분석 결과였고요. 지금 2차 감식 결과는 유병헌 씨의 원래 뭐 그동안에 이제 수사에서 드러났던 뭐 면봉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것과 책 이런 것과 지금 DNA를 맞춰본 네. 건가요? 지금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DNA 실험은 3개가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송치제 별장에서 나왔던 휴지에 묻은 책 DNA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1일 날 들어가서 금수원에서 그 이제 유 회장의 그 숙소에서 거처에서 발견해낸 뭐 면봉 비슷한 형태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네. 이 두 개는 일치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것이 유병헌 씨의 것이라는 건 확신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다. 만에 하나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제3의 것이 지금의 사체에서 나온 DNA가 있고요. 네. 이 상태를 가장 비교해 볼 수 있는 DNA는 이제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요. 특정 범죄자 같은 경우는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성범죄자 네, 같은 경우는 네. 보관이 되지만은 일반인들은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대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친인척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가장 행인 게 부자 관계라든가 형제 관계죠. 형제 관계 같은 경우는 보통 DNA 일치율이 한 90%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라고 보면은 사실 몇 사람의 친인척을 대조해 보면은 사실은 이게 크로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대조를 하거든요. 네. 네. 이걸 이제 먼저 해갖고 그러니까 유병일 씨의 형제다라는 것이 확정되고 유병일 씨의 형제는 3명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유병호 씨, 유병일 씨는 지금 구속된 상태고. 네, 한 명이 지금 있죠. 한 명,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그럼 유병원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숨겨진 동생이 또 한 명이 더 있다. 그런 지금 의혹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사실 네. 뭐 개인의 그 가족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뭐 네. 어떤 뭐 흔히 말하는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친형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일 씨의 DNA와 이 사체의 DNA가 일치한다. 이게 형제관이 형제가 형제의 가능성은 100% 거의 100%입니다.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다. 네. 99.9%다. 예, 그렇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송치제와 금손에 나온 것과는 거의 이건 벌써 일치한다. 근데 그 송치제나 그 별장에서 나왔던 그 체액이 예. 유병헌 씨 것이라는 문제는 그건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죠. 예. 어제 국회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유병헌 씨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유 전 회장이 숨진 날이 6월 12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상당한 논란이 됐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뭐 다른 주제로 출연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연결을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검경 도대체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되지만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물러가야 된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아니 괜히 물러가야 됩니다. 경찰청장, 검찰청장, 법무부 장관도 물러나야 되고 대통령까지 사과할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예. 5번이나 유병헌을 검거해라 하고 강하게 지시를 하셨어요. 예. 대통령이 영에 서지 않는 나라.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총체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팀이 유병헌 관계를 조사를 해야만이 국민이 믿는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검경의 적대적 관계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물러가서 예.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 어.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총체적으로 지금 유병헌 괴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니 그런데 정부가 지금 총체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체적 거짓말이란 건 무슨 말씀이신가? 지금 경찰이 순천 경찰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실수하면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순천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면서 벌어진 게 아니고요. 예. 검찰이 초동 수사에서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별장 수색해서 뭐 거기서 실패했는데 그걸 감추고 한 달 뒤에 발표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유병은 죽은 사람을 놓고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하고 무슨 해외 망명을 했느니 예. 뭘 했느니 그러면서도 또 꼬리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곧 잡힐 거다. 사체의 꼬리를 잡고 있었던가 봐요. 다 썩었다고 하면서 꼬리는 안 썩었나요? 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전반적인 문제, 총체적인 문제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 검찰청장, 경찰청장까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어제 국회에서 새로운 의혹을 하나 제기하셨어요. 글쎄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예. 순천 서면의 업무 일지나 112 신고센터에 6월 12일 아침 9시 7분에 예. 신고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12에 그 신고 기록이 있단 말이죠. 6월 12일로. 네, 기록 대장이 다 또 면사무소의 업무 일지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으면은 그 날짜에 의문을 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매실밭에서 빤히 바라보이는 곳에서 사는 마을 사람들 서너 사람, 예. 5사람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어제 제가 국회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녹취록을 공개하셨죠. 네. 매실밭 주인 박원석 씨가 예. 손에 핸드폰을 쥔 채 헐레벌떡 뛰어와서 사람이 죽어 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니까 예. 가게 주인이 그 동네 가게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예. 가게 주인이 112 이렇게 3번을 하면서 거기다 신고하면 되지 하고 이제 그 심한 말도 좀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12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또렷이 하고 있던가요? 그 네, 가게 그렇습니다. 주인이? 그런데 네. 그날이 6월 12일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의 뭐 메모해 놓은 것도 없고 기록한 것도 없지만은 남의 일이라. 예. 자기들은 유병헌 사건이 나기 전 일이다. 그래서 4월이냐 거기까지도 기억 못하지만은 세월호 사건 이전이라는 거죠. 유병헌 사건 이전이다. 세월호 참사도 이전의 일이다. 세월호 참사가 워낙 큰 일이니까 이제 그걸 모를 리는 없는데 그 네, 이전이다라고 그런데 그분들의 말은 예. 유병헌 사건의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한 사람의 그러니까 가게 주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 3사람 정도의 진술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112 신고 기록이 없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신고 기록이 있다면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예. 9시라고 발표했는데 시간도 이제 9시. 네네. 자기 애가 7시 40분까지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애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각이 7시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신고한 것도 7시이기 때문에 예. 9시 7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신고할 때 면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예. 면장은 아침 7시인데 출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면장이 왔다는 그리고 사실도 잘못됐다. 예, 여러 그 같은 마을 주민들도 예.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112 대장을 확인했고 예.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들 예. 기억보다 112 신고 기록이 더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또 국과수에 예.
DNA 결과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병헌의 사체가 사진을 보면은 처음 경찰 발표는 신발이 가지런히 놔졌고 이런 걸로 자살서를 뒷받침했는데 그 신발을 그 사진을 보면은 예. 신발은 흩어져 있고 겨울 방한 전파는 입었는데 예. 양말은 벗겨서 던져져 있어요. 아하. 이러한 것들도 또 주위에 풀도 좀 마른 풀이고 예. 이러한 것들도 좀 의심스럽지 않느냐. 예. 여기다가 지금 괴담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SNS나 모두 회자되는 게 사체를 바꿔치기 했다 하는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지금 떠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러한 것은 총체적으로 문제다. 아하. 이것은 원인 제공을 어디서 했느냐. 검찰과 경찰이 적대적 관계로 수사 공조도 하지 않고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수사를 잘못한 검찰총장과 알겠습니다. 경찰청장이 해임 교체된 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수사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수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예. 해줘야 된다 예. 하는 것이 포커스를 거기다 보셔야지 예. 주민들의 신고나 112 대장이나 사체나 DNA나 이런 것들은 다 조사하면 나와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그 박원석 씨 매실밭 주인의 핸드폰 통화 기록만 보더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안 보신 거죠? 통화 기록까지는 그것은 살펴보진 않으셨죠? 본인이 예.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박원석 씨만 지금 현재 그 일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112 통화 기록에 분명히 6월 12일로 돼 있는 거 맞다. 그리고 통화 지금 기록이 아니라 112 대장에. 신고 대장에. 네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5명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누구 말이 맞는지 좀 밝혀내서 명확히 할 부분은 있다. 그래야 괴담들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 소문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 정말로 사체 발견 날짜가 6월 12일이 아니라면 그럼 날짜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왜라는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참 굉장히 위험스러운 얘기인데요. 그 사체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었겠다. 유병헌의 DNA는 맞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국과수에 있는 사람은 유병헌이 맞는데 예. 맞지만은 그 처음에 발견됐던 사람은 발견 그러면 시기가 그렇게 한두 달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예. 사체를 바꿔치기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날짜가 달라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시군요. 부패의 정도로 보아서 예. 최소한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예. 하면서 그 주민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예. 그런 그 장의사 같이 그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부패하지 않는다. 예. 그거는 뭐 이제 그분 생각이시니까요. 네, 글쎄 그분 생각이니까 우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취록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예. 이 녹취록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이 예. 남원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좀 거리상으로 좀 가깝거든요. 예. 네, 그 주민들을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강동원 의원에게 제보를 해서 우리가 추적을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날짜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정확히 하자라는 의미로 어제 문제 제기를 하셨다. 국회에서 이 말씀이시고요. 네. 확인돼야 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의혹 제기라는 거 여러분이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는 국과수의 결과나 예. 112 대장을 지금 못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과 지금 DNA를 맞춰본 네. 건가요? 지금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DNA 실험은 3개가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송치제 별장에서 나왔던 휴지에 묻은 체액 DNA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1일 날 들어가서 금수원에서 그 이제 유 회장의 그 숙소에서 거처에서 발견에는 뭐 면봉 비슷한 형태에서 발견된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이 두 개는 일치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것이 유병헌 씨의 것이라는 건 확신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제3의 것이 지금의 사체에서 나온 DNA가 있고요. 네. 이 상태를 가장 비교해 볼 수 있는 DNA는 이제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요. 특정 범죄자 같은 경우는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성범죄자 네, 같은 경우는 네. 보관이 되지만은 일반인들은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대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친인척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가장 행인 게 부자 관계라든가 형제 관계죠. 형제 관계 같은 경우는 보통 DNA 일치율이 한 90%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라고 보면은 사실 몇 사람의 친인척을 대조해 보면은 사실은 이게 크로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대조를 하거든요. 네. 네. 이걸 이제 먼저 해갖고 그러니까 유병일 씨의 형제다라는 것이 확정되고 유병일 씨의 형제는 3명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유병호 씨, 유병일 씨는 지금 구속된 상태고. 네, 한 명이 지금 있죠. 한 명,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그럼 유병원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돼 갖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 같은 경우 구강상피세포를 해서 금방 네. 뭐 2, 3일 안에 금방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패가 됐을 경우는 DNA가 훼손이 많이 됩니다. 됐을 경우는 가장 훼손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뭐냐면 엉덩이 뼈 대퇴골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 쪽에 있는 그런 안전한 형태, 그러니까 훼손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뼈 안에 있는 뼈 안에 있는 우리가 네. 뭐 보통 이제 뭐 표현으로 쓰면 사골이라고 하죠. 이제 예, 표현이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 있는 골수죠, 골수를 뽑아갖고 하게 되면은 가장 안전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보통의 방법보다는 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무용고자 상태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졌다. 일반 변사자 처리를 그렇게 하는 된 부분인 거죠. 만약에 이 중요한 어떤 피살자라든가 아니면 살인 사건의 부분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죠. 일주일 네. 안에 다 되는 부분인데요. 예. 자, 지금 국과수 이제 서울연구소로 이제 옮겨져서 2차 감식 결과에서도 이 변사체는 유병헌 씨가 맞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DNA 검사 결과인데 지금 친형 유병일 씨와 DNA가 일치했다는 게 이제 1차 분석 결과였고요. 지금 2차 감식 결과는 유병헌 씨의 원래 뭐 그동안에 이제 수사에서 드러났던 뭐 면봉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것과 책이 입니다. 이거 제가 봐도 많은 시신을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일상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상황은 좀 아닌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습도가 높거나 하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빨리 부패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정도까지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25일 날 별장을 빠져나와 갖고 거길 산을 헤매다가 거기서 이제 죽을 맞았다. 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흔히 말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본다면 네. 다른 것이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하면요. 그럼 다른 제3의 장소를 갔다가 왔을 수도 있고 제3의 장소에서 뭐 피살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유기됐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 가능성이 좀 상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네. 네, 좀 조금 전에도 국가수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솔직히 사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변사체가 유병헌 씨의 것이 맞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의문점이 좀 드는 부분이 지금 뭐 목격자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부패가 80% 이상 진행이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뭐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은 지문을 채취해가지고 변사자가 유병헌 씨가 맞다는 것을 뭐 확인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문 채취가 가능한가요? 백골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처음에는 지문을 채취하려고 지난 5월 25일이었죠. 그 유병헌 씨가 최초로 머물던 곳으로 이제 추정이 됐던 순천 별장에서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실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이 최초 신고자, 이 시신을 발견한 신고자의 그 녹취 듣고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실밭에서 이 네. 주민 박 씨가 발견을 했는데 최초 이 신고자의 이 녹취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다녔는데 사람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부패가 다 돼 있고 타이도가 다 빤데 줄어넣어가지고 거기만 핵트를 들어갖고 있고 그래요. 다른 거 없어. 신부 옷 운동화도 갖다 딱 한쪽에 딱 벗어서 갖다 간절히 놔두고. 네. 이 방금 이 주민 박 씨 이제 녹취에서도 그랬지만 너무 부패돼 있고 뭐 노숙자인 것처럼 이렇게
알았다. 근데 5월 25일 날 그 흔적이 발견된 뒤에 6월 12일 날 이제 시신이 발견됐다고 이제 이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17일 정도. 18일, 네. 17일 사이에 이렇게 시신이 빨리 부패했고 또 유병헌 씨의 행적도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패 부분이 시신의 그 빠른 백골화 정도는 사실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이 여기 상태가 이제 심하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훼손된 지문을 복원하려고 했었습니다. 1차, 2차에 대해서. 복원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면 열을 가해 갖고 원래대로 좀 부풀게 해 갖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 갖고 네. 1차, 2차, 3차까지 되고 그거는 실패했는데 DNA 확보를 통해서 유병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병헌 씨의 DNA 십지 지문을 다시 확인하고 역으로 이제 확인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그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틀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워낙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의심이 좀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역으로 추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된 거죠. 부분이 있다. 원래대로라면은 지문을 찍은 걸 가지고 이것을 흔히 말하는 지문 검색 시스템에 네. 돌려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못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사체가 유병헌 것이라고 확정을 한 다음에 원래 주민등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십지지문. 그걸 가지고 다시 대조하면서 아 이게 맞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이라든가 의심 같은 것이 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네. 보면요. 신원 확인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진 40일이었습니다. 변사체가 발견된 시점이 6월 12일이었는데 지금이 거진 7월 22일이거든요. 40일 동안인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